헬로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학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 유통관리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제품과 상품 또는 서비스는 생산 과정과 또 소비자까지의 그 떨어져 있는 그 델리버리, 그 유통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또 시간적, 장소적 또는 편의성이라는 그런 가치가 추가가 될 때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의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면 멀수록 또 생산 지점과 소비 지점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제품과 또 소비자 간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거를 연결해주고 또 원활하게 소비자가 그거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유통 경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유통의 개념. 자, 유통의 개념은 현대 경제사회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판매자, 즉 생산자 또는 공급자죠. 로부터 소비자에게, 수요자에게 이동되는 그런 현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또 구입하고 교환하는 하나의 그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유통이라는 것은 그 상품의 흐름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유통,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건과 가치의 이동이고 또 생산과 또 소비를 연결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는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상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 유통의 입지는 뭐냐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입지가 플레이스, 장소인데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생산자나 또는 뭐 시장이나 이런 위치나 장소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한번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대상 고객과의 거리 또는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활동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통의 기능과 그 중요성인데요. 유통은 그 유통의 가치 창조 기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통 기능에 의해서 생산 시점과 또 다른 시점에 소비될 수 있고요. 생산 지역과 또 다른 곳에서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 체인 관리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단독으로 고객들의 가치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보다 큰 가치 전달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기업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자들은 또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산업자가 그 고객과의 관계를 또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죠. 내에서 주요 공급자와 유통업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급 체인은 후방거래와 전방거래 파트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방거래 또는 상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나 또는 부품 또는 정보, 자금, 전문기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방거래이고요. 후방거래 또는 하류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도매상이나 또는 소매상과 같은 유통경로 파트너를 후방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서비스 기업에서 유통 시스템은 기업과 고객과의 안정된 순환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시스템인데요. 이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시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 체제로 전환이 되었고요. 다양한 전자, 통신, 유통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유통의 중요성이 대단히 증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통의 기능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유통기관이 수행하는 그 기능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적 취득, 소유권 획득, 촉진, 협상, 주문, 지불, 금융활동, 위험부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물적 취득은 뭐냐면 물적 취득을 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은 뭐냐면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유권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촉진은 유통 경로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생산자는 유통업자에게 그리고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촉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상은 유통기관이 생산자나 소비자와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고요. 주문은 거래 조건에 따라서 제품의 그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주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불은 그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금융활동은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통업자가 생산자로부터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은 후에 판매를 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부담이 되는데요. 이것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유통기관의 위험 부담이 클수록 더 보상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 활동은
이제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 판매를 하는 경우, 이럴 때, 그 생산에 따르는 요청을 하거나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 그런 금융활동이 있고요. 위험부담은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기관이 부담해주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경로와 관리입니다. 자, 유통경로는 뭐냐면 제조업체로부터 그 마지막 최종 소비자까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개인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상품이 이동 과정에 참여하는 경로 그 구성원에는 제조업자, 그 다음에 중간상인, 그리고 구매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때 중간상인은 역할에 의해서 도매상 또는 소매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소매상이나 또 다른 도매상, 또 기업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중간상인을 말합니다. 소매상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상인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상인은 뭐냐면 제조업체가 판매 활동의 일부를 중간상인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제조업체가 중간상인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상품을 판매하고 또 어떻게 판매를 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자는 중간상을 이용해서 거래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와의 거래를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하면은 거래 횟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중간상은 또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또 발생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은 제조업자에게 더 많은 시간 효용이라든지 또는 장소 효용, 그리고 수요 효용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통경로의 효용을 보면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여러가지 효용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먼저 시간 효용입니다. 타임 유틸리티인데, 시간 효용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원할 때 유통경로가 이러한 상품을 소비자가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용, 그러니까 제때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용이고요. 장소 효용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가 구매하기에 용이한 장소로 전달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소유 효용은 생산자나 중개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상품이 거래가 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용을 소유 효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유통 경로 구조인데요. 유통 경로는 소비자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경로에서는 여러 형태의 중간상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상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하나의 유통 경로를 이용하거나 두 개 이상의 또 서로 다른 유통 경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유통 경로를 활용하는 경로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로 유형, 두 번째 경로 유형 2, 세 번째 경로 유형 3, 네 번째 경로 유형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로 유형 1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에서 직접 마케팅 경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경영자가 농산물 시장에서 재배업자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통경로 2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매상이 개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 수산어업조합 같은 것들을 결성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 유형 3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상과 소매상이 개입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유형 4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 단계의 중간상이 개입되는 형태입니다.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중간 도매상이 존재하고요. 이들은 대형 도매상들이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소규모 소매업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합니다. 자, 유통경로 유형 네 가지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통경로 1은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형태죠. 그 다음 유통경로 2는 생산자와 중간에 이제 소매상이 개입을 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유통경로 유형 3는 생산자와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고요. 경로 유형 4는 생산자로부터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되는 그러한 유통 경로의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통 경로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통 경로의 종류가 있고요. 또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관광 산업에 있어서 유통의 형태와 또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종류로 먼저 보면, 유통기간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여러가지 새로운 형태의 유통기간이 계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유통기간은 크게 이제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소매상은 점포의 유무나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고요. 도매상은 주체와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매상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제품을 구입을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유통기관을 소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매상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 생산자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서 제품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담당하고 생산자와 도매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점포 소매상이 있습니다. 점포 소매상들은 소매 점포 또는 믹스 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입지라든지 또 상품 구색이라든지 서비스 또는 가격 수준, 영업시간 등의 통합된 그 조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점포 소매상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뭐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 뭐 할인점, 뭐 전문 할인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또 무인 점포나 자동 판매기 이런 것들도 점포 소매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무점포 소매상은 요즘 이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소매업체로부터 쇼핑 시간에 여유가 없는 소비자들의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시간적인 그 효용을 제공해 주는데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점포 비용을 절감을 하고 또 입지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제공을 하고요. 또 고객의 잠재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점포 소매상들은 이제 주로 이제 우편 주문 판매를 한다든지 통신 판매한다든지 또는 텔레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또는 방문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점포 소매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도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매상은 제품을 구입해서 소매상이나 또는 다른 도매상 또는 기업체 생산자에게 재판매하는 개인이나 또는 조직체를 도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상인 도매상, 대리 도매상, 생산자 영업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상인 도매상은 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자와 소매상과는 독립된 그런 사업체를 상인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또 상인 도매상은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 있고 또 한정 서비스 도매상으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완전 서비스 도매상은 재고를 유지하거나 신용을 제공하거나 배달, 촉진 이런 다양한 마케팅 기능을 제공하고 또 취급하는 제품의 내용에 따라서 재분류되기도 합니다.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이러한 기능 중에서 일부만을 수행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대리 도매상은 이제 대리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요. 마케팅 기능만을 수행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도매상,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상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리 도매상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제품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중개 기능을 하는 브로커가 있고요. 또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한쪽을 대표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대리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생산자 영업점은 이건 이제 직영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생산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도매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 도매상이 고객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서비스라든지 애프터 서비스 같은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생산자가 재고 관리나 촉진 활동을 직접 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그러한 도매상이 생산자 영업점입니다. 자, 관광 유통 경로의 형태를 살펴보는데, 보통 이제 관광 유통 경로의 형태는 마케팅 중개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전문화되어 있는 많은 유통 경로가 호텔이나 또는 여행사, 이런 여러 관광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여행 대리점이라든지 또는 투어 오퍼레이터, 또는 여행 도매업자, 또 전문회사, 또 호텔 판매 담당, 호텔 예약 그룹, 또 글로벌 유통 시스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매 여행 대리점과 여행 도매업자, 그 다음에 여행 전문 중개인이 있는데요. 먼저 소매 여행 대리점은 관광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매 여행 대리점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여행 대리점은 항공권이나 또는 여행 상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또는 호텔이나 크루즈 여행의 예약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또 관광활동 중에서 필요한 공연 티켓 또는 입장권,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여행 대리점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직접 예약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행 도매업자가 있는데요. 이 여행 도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이 관광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운송이라든지 숙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는 식사라든지 또는 교통편 또는 가이드,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할 때 이 여행 도매업자는 특정한 수의 좌석과 또 객실에 대해서 항공사라든지 호텔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전문 중개인이 있는데요. 이 여행 전문 중개인은 전문적인 여행을 알선하는 그런 유통업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코치 투어라든지 인센티브 관광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크루즈, 기항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 전문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호텔 판매 대행사가 있는데요. 이 호텔 판매 대행사는 주어진 그 일정한 지역에서, 시장 지역에서 호텔 객실과 서비스를 판매를 합니다. 호텔로서는 그 자기들의 판매 조직과 직원들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그 판매 대행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시장 침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업무 제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휴 관계는 회원 간의 공익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관광산업 조직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독립된 형태로 집단 마케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호텔 예약 시스템과 또 국제 여행 정보 컨소시엄은 중앙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호텔의 예약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 시스템을 갖춘 호텔을 가입자로 많이 확보하게 되면 더욱 많은 서비스 제공이 더욱더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호텔 객실 예약으로 봤을 때 세계 5대 제휴 시스템은 뭐가 있냐면 슈프라내셔널, 로지드 프랑스,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 골든 튤립, 유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케팅 중개업자 중에 여섯 번째죠. 글로벌 유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유통 시스템은 항공사에서 판매를 증진하거나 또는 예약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 여행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이 컴퓨터 예약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유통 시스템은 원래 항공사에서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인터넷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글로벌 유통 시스템이 공급업자와 또 이용자들을 국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고객을 위한 솔루션이 또 개발이 되고, 또 호텔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또는 GDS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호텔이나 독립운영 호텔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아마데우스, 갈릴레오, 세이버, 월드스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호텔 체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호텔들은 컨소시엄이나 또는 글로벌 시스템이 아닌 웹사이트를 통해서 객실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호텔 인터넷 예약 시스템에는 상점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유통업자가 할인된 객실의 정가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자가 객실의 정가와 또 판매가의 차이를 만들어서 여행자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호텔 전문 인터넷 예약 사이트는 트래블러시티, 익스피디아, hotels.co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스토랑에서도 이러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예약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GDS 글로벌 예약 시스템이죠. 여기에는 아마데우스가 있는데, 아마데우스에서 아마 가장 많은 여행 예약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75,000개 여행 대리점, 500개 항공사, 또 78,000개 호텔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갈릴레오와 또 월드스팬, 이것들은
트래블 포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예약 운영 시스템 운영이 많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 유통 경로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그 관광 유통 경로는 독립적인 생산자와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은 각각 유통 경로 전체의 이익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자신들의 독립적인, 즉 독자적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를 합니다. 따라서 경로 구성원 누구도 다른 경로 구성원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또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을 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또 경로 활동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적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마케팅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이걸 체인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체제로 묶여 있는 생산자와 도매상 또는 소매상들로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모두 다 소유하기도 하고, 또는 계약을 맺거나 또는 이것들 모두를 일관된 협력 체제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죠. 이것은 기업이 수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통망 확장에 사용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모기업이 작은 개인 기업에게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상표 또는 상호 또는 경영기술이나 기타 기업 운영 방식을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허가해주는 그러한 유통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기업을 프랜차이저라고 하고 그 가맹점을 프랜차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형태가 또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컨소시엄은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기업이 경쟁적 이익이 아닌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 것을 컨소시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컨소시엄의 목적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도 유사한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나 마케팅 활동은 서로 협력적으로 해서 그들의 자원 활동을 극대화 시키는 그러한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기업에는 호텔 또는 여행 소매점, 관광지 등이 마케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리퍼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일반화와 또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개별 직영 사업자들의 조합 형태의 연합을 리퍼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가 보다 보편적인 데 비해서 유럽 지역에서는 이 리퍼럴 시스템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와 가맹점 간의 구속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컨소시엄은 상호 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모든 기업은 각 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를 하고 또 상호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연합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컨소시엄은 예약 체제를 서로 상호 교환하고 또 예약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컨소시엄과도 연결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한국형 호텔 체인 베니키아가 있는데요. 베니키아는 한국형 비즈니스 호텔급 체인 브랜드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를 줄여서 하는 말이 베니키아라고 합니다. 이 조합을 만들었고요. 이 브랜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 호텔업으로 등록된 30실 이상의 호텔, 그 다음에 베니키아 프리미어는 관광 호텔업으로 등록된 100실 이상 호텔, 그리고 베니키아 홈은 가족 호텔업으로 등록된 30실 이상을 가진 호텔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국내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이 베니키아 체인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46개 호텔 체인이 가입되어 있고 객실은 약 4,24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각 체인 시스템에 가입하면 각 기관 및 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광고를 하고 프로모션을 같이 전개하고 통합 온라인 호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또 그 개별 호텔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컨소시엄과 리퍼럴.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리퍼럴 시스템은 이러한 그 프랜차이즈의 위협을 느낀 그런 개별 직영 사업자들이 이 조합을 만든 그러한 형태, 이게 리퍼럴, 위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통관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벌써 11주가 지나갔네요. 여러분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고요. 또 더욱더 건강 조심하고 또 학업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시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